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한 잔. 그런데 마시고 나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이거 혈당에 괜찮은 건가? 당뇨 위험은 없을까? 인터넷을 검색하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커피가 당뇨병 위험을 25%나 낮춘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공복 커피가 혈당을 폭발시킨다고 경고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편이 넘는 국내외 논문과 임상 연구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혈당 관리 중인 분들의 사례를 직접 인터뷰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커피는 독도 약도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마시느냐가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커피가 혈당에 미치는 과학적 메커니즘부터 실제 당뇨 환자분들의 생생한 경험담,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혈당 황금 습관 5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더 이상 커피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커피를 제대로만 마신다면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하루 3잔에서 4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무려 25%나 낮았습니다. 25%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건 일부 당뇨 예방 약물의 효과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커피 속 어떤 성분이 이런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첫 번째 핵심 성분은 바로 클로로겐산입니다. 클로로겐산,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커피 속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클로로겐산이 우리 몸에서 2가지 마법 같은 일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장에서 당분이 흡수되는데 클로로겐산은 이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과속 방지턱 역할을 하는 거죠. 덕분에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클로로겐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킵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뭐냐고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 신호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대부분 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인슐린은 분비되는데 세포들이 문을 열지 않는 거죠. 클로로겐산은 이 문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성분은 트리고넬린입니다. 이것 역시 커피 특유의 향과 맛을 내는 화합물인데 최근 연구에서 혈당 조절 능력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이 클로로겐산과 트리고넬린은 로스팅 과정에서 많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진하게 볶은 다크 로스트보다는 라이트 로스트, 즉 연한 로스팅 원두에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커피는 우리 몸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염증과 혈당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 제2형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닙니다. 만성 염증 질환의 일종입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쌓이면 CRP라고 하는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게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커피 속 폴리페놀 성분들은 이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유럽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규칙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CRP 수치가 평균 30% 이상 낮았습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시는 김영호 씨, 54세 남성분입니다. 김영호 씨는 2년 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118mg/dl로 8mg로 전 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상은 100 미만이니까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죠. 김 씨는 그동안 커피를 정말 사랑했는데 당뇨 전 단계 진단 이후 무서워서 커피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런데 희망내과의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상담을 받은 후 생각을 바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커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가 문제입니다. 설탕과 시럽이 가득한 커피는 독이지만 순수한 블랙커피는 오히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블랙커피 한 잔, 그리고 점심 후에도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탕 없는 커피가 너무 쓰고 적응이 안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오히려 커피 본연의 깊은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106mg/dl로 떨어진 겁니다. 물론 커피만의 효과는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식단 관리와 주 3회 걷기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를 포기하지 않고도 혈당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작은 즐거움을 지키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처럼 커피는 제대로 마시면 혈당 관리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커피에는 분명히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같은 커피라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첨가물입니다. 여러분,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파는 카라멜 마키아토나 바닐라, 라떼 한 잔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평균 30g에서 50g입니다. 각 설탕으로 치면 10개에서 15개 분량입니다. 이건 커피가 아니라 설탕물에 커피 향을 낸 음료입니다. 이런 커피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아무리 클로로겐산이 좋다 해도 쏟아지는 설탕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액상과당이 들어간 시럽은 더 위험합니다.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고 간의 지방을 축적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크리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림 같은 식물성 크리머에는 트랜스 지방과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드레날린입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간에 저장해둔 당분을 혈액으로 쏟아냅니다. 이걸 당신생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런 일시적인 혈당 상승을 인슐린으로 금방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미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당뇨 환자나 당뇨 전 단계 분들은 다릅니다. 2008년 듀크 대학교 의학센터 연구진이 제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카페인 250mg을 섭취한 그룹은 하루 종일 평균 혈당이 8% 높게 유지됐습니다. 특히 식후 혈당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왜 그럴까요? 카페인이 인슐린 분비를 방해하고 동시에 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타이밍입니다.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아침 공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커피부터 마십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우리 몸은 아침에 자연스럽게 혈당이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8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높입니다. 이걸 새벽 현상 또는 여명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잠에서 깨어나 활동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카페인까지 들어가면 혈당이 더 올라갑니다. 게다가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 분비가 과도해져서 위장 장애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식사 직후입니다. 밥 먹고 바로 커피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식사 후에는 이미 혈당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카페인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면 혈당이 더 높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여기서 반대 사례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미선 씨, 47세 여성분입니다. 박미선 씨는 아침마다 공복에 믹스커피를 마시는 게 20년 습관이었습니다. 믹스커피는 커피, 설탕, 크리머가 모두 섞여 있는 제품이죠. 5년 전부터 건강검진 때마다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공복 혈당 95였다가 다음 해 100이 그 다음 해 110으로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박 씨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당뇨는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급히 동네 세운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그곳에서 혈당을 재보니 230mg/dl이 나왔습니다. 정상 식후 혈당은 140 미만인데 거의 2배 가까이 높았던 겁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최근 식습관을 물어봤고 박 씨는 그제야 자신의 커피 습관을 돌아봤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믹스커피 2봉, 회사에서도 오전 오후로 믹스커피 각 1봉씩 하루에 총 4봉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믹스커피 1봉에는 설탕이 약 6에서 8g 들어갑니다.
하루 4봉이면 30g이 넘는 설탕을 커피로만 섭취한 겁니다. 게다가 크리머, 속 트랜스 지방까지 더해지니 박 씨의 혈당과 체중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년 안에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될 겁니다. 박미선 씨는 그날을 계기로 믹스커피를 완전히 끊고 블랙커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침 공복이 아닌 식후 1시간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공복 혈당이 98로 떨어졌고 체중도 4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마시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커피를 즐기면서도 혈당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혈당 걱정 없이 커피를 즐기는 황금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습관, 무조건 블랙커피를 선택하세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설탕, 시럽, 프림, 휘핑크림 모두 빼야 합니다. 처음에는 쓰고 적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로스팅이 약한 원두를 선택하면 신맛과 과일 향이 나서 덜 씁니다. 또는 우유를 조금 넣고 싶다면 일반 우유 대신 무가당 아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를 30ml 정도만 넣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디카페인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클로로겐산은 카페인과 별개이기 때문에 디카페인 블랙커피도 혈당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장량은 성인 기준 하루 400mg입니다. 이건 일반 아메리카노 약 3-4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개인차가 큽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루 5잔을 마셔도 멀쩡합니다. 이건 유전적으로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관찰하세요. 커피 마신 후 심장이 빨리 뛰거나 손이 떨리거나 밤에 잠들기 힘들다면 카페인 민감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 12잔으로 줄이거나 아예 디카페인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체내에서 38시간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는 게 수면에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 커피 마시는 타이밍을 바꾸세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후 1시간입니다. 왜 하필 1시간일까요? 식사 후 혈당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이 피크가 지나고 인슐린이 작용해서 혈당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클로로겐산의 긍정적 효과는 누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일어나서 바로 커피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합니다. 계란 2개와 통곡물 빵 한 조각 또는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 같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가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1시간 뒤에 커피를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공복 커피의 위험을 피하면서도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건강한 첨가물을 활용하세요. 블랙커피가 너무 심심하다면 이런 것들을 넣어보세요. 가장 추천하는 건 계피입니다. 계피 가루를 한 스푼 넣으면 은은한 단맛과 향이 나고 실제로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연구 결과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하루 13g, 티스푼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만 시나몬 중에서도 실론 시나몬을 선택하세요. 카시아 시나몬은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장기 복용 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입니다. 폴리페놀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모카 커피처럼 초콜릿 향을 즐기면서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 조각 몇 개를 커피에 넣고 우려내면 독특한 풍미가 나고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입니다. 다만 꿀은 조심하세요. 꿀은 천연 감미료지만 결국 당분입니다. 혈당을 올리는 건 설탕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단맛이 필요하다면 극소량만 사용하거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고려해보세요. 다섯 번째 습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만의 맞춤 커피를 찾기 위해 혈당을 직접 측정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몸이 다릅니다. 같은 커피를 마셔도 누구는 혈당이 안 오르고 누구는 오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실험해 보는 겁니다. 혈당 측정기를 하나 구입하세요. 요즘은 약국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월요일에는 블랙 커피를 아침 공복에 마시고 1시간 후, 2시간 후 혈당을 측정합니다. 화요일에는 같은 블랙 커피를 식후 1시간에 마시고 측정합니다. 수요일에는 디카페인으로 바꿔서 측정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해보면 여러분 몸에 가장 잘 맞는 커피 레시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반 커피가 괜찮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디카페인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두 선택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이트 로스트나 미디엄 로스트가 클로로겐산이 더 많이 보존됩니다. 다크 로스트는 맛은 진하지만 건강 성분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둘째, 추출 방식도 영향을 줍니다. 핸드드립이나 프렌치 프레스 같은 방식이 에스프레소보다 클로로겐산을 더 많이 추출합니다. 하지만 프렌치 프레스는 카페스톨이라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도 같이 나오니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종이 필터를 쓰는 드립 커피가 더 안전합니다. 셋째, 물 온도도 신경 쓰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커피 성분을 파괴합니다. 90에서 9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끓는 물을 부어서 30초 정도 식힌 후 사용하세요. 넷째,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일부 당뇨약은 카페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트포르민을 복용 중이라면 커피 섭취 시간을 약 복용 시간과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속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물 한 잔을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탈수는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커피는 클로로겐산과 트리고넬린 같은 성분 덕분에 제대로만 마시면 당뇨병 위험을 최대 25%까지 낮출 수 있는 훌륭한 건강 음료입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당 흡수를 늦추며 염증을 줄여줍니다. 둘째, 하지만 설탕과 시럽이 가득한 달콤한 커피, 공복이나 식후 즉시 마시는 커피,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오히려 혈당을 해칩니다. 특히 이미 혈당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혈당 황금 습관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번, 무조건 블랙커피를 선택하고 첨가물은 최소화하세요. 디카페인도 좋은 선택입니다. 2번, 개인별 카페인 민감도를 파악하고 하루 400mg을 넘기지 마세요. 민감하신 분들은 한두 잔으로 줄이거나 디카페인으로 바꾸세요. 3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식후 1시간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공복과 식후 즉시는 피하세요. 4번, 계피, 무가당, 코코아, 생강 같은 건강한 첨가물로 풍미를 더하세요. 꿀은 극소량만 사용하거나 피하세요. 5번, 가장 중요한 건 직접 혈당을 측정해서 내 몸에 맞는 최적의 커피 레시피를 찾는 겁니다. 혈당 측정기로 다양한 조건을 실험해보세요. 여러분, 커피는 전 세계 수억 명이 매일 즐기는 음료입니다. 이 작은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만 현명하게 마시면 됩니다. 김영호 씨처럼 커피를 즐기면서도 혈당을 개선할 수 있고 박미선 씨처럼 잘못된 습관을 바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바로 커피를 찾지 말고 먼저 물 한 잔 마시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식후 1시간 뒤에 여유롭게 블랙커피 한 잔을 음미하세요. 처음엔 쓰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만 참고 적응하면 커피 본연의 깊고 풍부한 맛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계피 한 스푼을 넣어 은은한 단맛을 더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 3달 후 건강검진에서 달라진 혈당 수치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혈당 관리와 건강에 관한 더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커피를 즐기고 계신가요? 혹시 혈당 측정을 해보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구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른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안 오르는 방법,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식사 순서 같은 실용적인 팁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배운 황금 습관으로 커피를 더 현명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